이렇게 요즘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렇게 정말 카메라를 보고 이게 사람들도 없는 공간에서 이런 또 사업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첫 화면 지금 혹시 잘 나가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열정의 배신이라는 제가 타이틀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책을 잠깐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 그러니까 자기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았을 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열정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일을 잘하게 됐을 때 열정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첫 화면에 이걸 띄웠냐면,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받아들였을 때 저도 이 비즈니스가 지금 제가 평생의 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와이프 이렇게 미팅을 다닐 때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사이로서 그렇게 했던 아메이였어요.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고 조금 더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열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비즈니스가 지금은 한 18년째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떤 열정을 불사르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고 그 일을 조금씩 잘 해나가신다면 열정적인 여러분들의 직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첫 화면에 띄웠고요. 혹시 이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씻기 전과 후예요. 씻기 전에 보통 남자들은 좀 꾀재재하죠.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메이는 약간 저런 아메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4개월 동안 미팅을 꾸준히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알아본 아메이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이 머리에 있는 그런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싹 씻어버리니까 저렇게 멋진 아메이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남자는 잘 안 씻잖아요. 씻고 나면 저렇게 되는데, 여자는 반대죠. 여자는 씻고 나면 이상해지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웃자고 해서 제가 든 화면이고요. 남자와 여자의 씻기 전후가 이렇게 틀리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들어갈게요.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제 공부한 분야에서 국가의 발전 순서를 저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국가가 처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를 지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항상 초기죠. 이제 그때쯤에는 법학이나 정치학을 통해서 뭔가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학문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조금씩 발전을 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 경영학, 이제 사회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시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새마을 운동이다 뭐 이래서 뭐 국가 경제 그때 뭐 개발 계획 뭐 이래 갖고 저희가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제 번창하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철학, 심리학, 문학이나 인문학 같은 이런 학문들이 발달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선진사회, 선진국이 되면 이제 고고학이나 인류학이 발달을 한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발전을 어느 정도 이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번창하는 이제 저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인문학 수업이다, 뭐 인문학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누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죠. 자, 그거를 제가 개인한테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20대에 나와서 뭔가 직업을 찾을 때는 뭔가 자기의 꿈에 맞는 일을 찾으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죠? 예, 그래서 어딘가에 취직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돈을 벌기보다는 그 일을 구조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씩 발전돼 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만들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피크로 치닫게 되면 정말 이제 자아 실현, 그 다음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약간 인문학적인 이제 질문에 빠지게 되고요. 그 시간을 지나서 내가 이제 더 높은 곳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세계 속에서 인류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초기화 발전 단계까지는 오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가시려면은 자아 실현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달성하고 보니까 이제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요즘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눠보면 직이라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업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이 하늘이 내려준 내가 이걸 통해서 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아 실현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의 생계까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직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사실 업보다는 직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는 직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제는 한번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셔서 내 업은 무엇인가, 이 일로서 내가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제가 4개월 전에 첫 방송을 할 때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터져서 학교에 정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불과 4개월 전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요. 사실 저도 고민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과연 방송으로 저희 비즈니스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는데요. 자, 지금은 최근에 국민일보에 나온 자료를 보면 학교에 안 가고 아이들이 그게 공부가 되겠어? 라고 했는데 원격 수업이 먹히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결과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적응이 빠른 동물인지 알 수가 있겠죠. 저희도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고 교대로 가요, 교대로.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이제 주 단위 교대로 가고, 우리 둘째는 목요일 날 하루 가고, 우리 셋째는 또 월요일 날 하루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다 같이 있을 때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이게 차라리 다 같이 있든지 다 같이 학교를 가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이러니까 정말 저희도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벌써 겨울방학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7월까지니까 7개월 동안 아이들이 집에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도 충분히 잘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아침 한 8시만 되면 의뢰 핸드폰을 켜놓고 자기 방 자기 책상에 앉아서 빨리 해놓고 놀려고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원하면은 영구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뉴노멀이 된다. 뉴노멀이라는 거는 그전에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일반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독일이든 이제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집에서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습관화가 되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가 펼쳐질 거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기 보시면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디지털이라는 게 사실 뭐 최근 나온 주제는 아니잖아요. 벌써 수년, 수십 년 전에 나왔던 화두들인데 이번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생활 속으로 더 빨리 파고드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텐센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시는 회사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압도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대신할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휩쓴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까지만 해도 이 5개 회사만 해도 독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 가치를 지금 넘어선다고 할 정도거든요. 독일이라고 하면 지금 제조업에서 거의 세계 최강국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일이 이런 디지털 문명에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다시 20대, 10대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뭔가 잘 준비하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불과 4, 5개월 사이에 획기적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배워서 따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미리 좀 이렇게 뭐랄까 통찰력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메이를 시작한 지 이제 18년 전에 이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뭐 그때 이제 유통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뭐 디지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야, 세상이 그렇게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아메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각계각층의 아메이를 하는 전문가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많은 강의들을 하거든요. 그런 강의들을 듣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목, 통찰력을 키울 수 있어서 아메이를 하시면 그런 장점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혁명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4차 혁명도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속도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돈을 버실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뭔가 앞에 가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아메이가 여러분들이 미래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과연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우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연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옥션이라고 하면은 저기죠, 경매죠, 경매.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택시 공유, 공유, 관계, 연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미 IT 생태계다라는 표현을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쓰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B2B, B2C, C2C가 있어요. B2B는 이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고, B2C는 비즈니스 대 커스터머, 그 다음에 C2C는 커스터머 대 커스터머. 자, 우리가 보통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거의 B2B 아니면 B2C에 해당이 돼요. 물론 이제 B2B는 저희 해당 영역을 넘어가고, 보통은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에어비앤비에 접속을 해서 됐을 때 뭐 집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나와 관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B2C를 건너서 이제 C2C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파트너들을 만듦으로써 그걸 우리가 일명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제 B2B는 회사가 많은 부분을 해주는 분야지만,
저희가 B2C와 C2C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조성을 하시면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입을 버는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C2C를 통해서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인해서 수익 창출을 만들 수 있는 개념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런 개념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컴퓨터가 이 가정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디지털 문명이라는 게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이미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돼서 60년 동안 전 세계 100개국에 나가서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직장인, 자영업 이런 분들은 노동 수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당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려면 시간당 임금을 높이셔야 돼요. 그 높이는 방법은 스펙을 많이 쌓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인세 수입으로 가시려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키우셔야 되고 관계를 키우셔야 되고 그런 이제 공유 이런 것들을 키워내시면 인세 수입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투자가 연예인, 뭐 건물주, 요즘에 이제 뭐 아이들도 꿈이 건물주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은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뭐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뛴다 그러는데 다들 부동산에 신경을 쓰시죠. 자, 그런데 이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과 잘 이렇게 연관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판매한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우리 친구한테 뭔가를 직접 파는 건가 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회사가 직접 판매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방판 뭐 이런 것들도 다 직접 판매 시장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압도적으로 중국이 1위예요. 근소한 차로 이제 미국이 따라가고 있고 한국이 5천만 인구로 거의 이제 반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선진국 독일, 일본보다도 직접 판매 시장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관계를 중요하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인구가 15억이 넘으니까 당연히 1위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커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아메이는 세계 직접 판매 기업 순위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2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조금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에이본이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기는 거의 안 파는 게 없을 정도로 이제 방판 형태로 파는 회사들인데 저도 이제 에이본이라는 회사를 그냥 이렇게 들어만 봤는데 예전에 혹시 이 가위손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상의 마을에서 그 주부들이 했던 가정마다 다니면서 화장품이나 이런 걸 팔았을 때 그게 이제 에이본 마케팅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아메이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회사들이 있지만 한참 순위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아메이를 창업한 왼쪽이 이제 작고 하셨지만 두 창업자시고요. 오른쪽이 이제 아들 경영으로 이어지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전문 CEO 경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아들한테 상속을 하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메이는 주식회사지만 주식 상장을 하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개인 회사예요. 개인 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주식 상장한 회사가 항상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결국 그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식시장에다가 주식을 발행을 시켜서 이제 돈을 끌어모으는 형태니까 아메이는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지금 탄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주식 그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될 배당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로지 보너스 형태로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아메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아메이는 1959년에, 59년이 무슨 해인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착륙했던 그 해입니다. 그때 아까 왼쪽에 리치와 제이라는 두 창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서 아메이 코퍼레이션을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설립을 했어요. 자, 그때부터 지금과 같은 직접 판매 형태의 마케팅을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한 80여 개 지역과 국가 100개 정도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령, 그러니까 괌이나 사이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나라로는 미국이기 때문에 100개국의 이제 지역과 국가에 지금 진출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 수도 14,000명 이상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브랜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65개 연구소와 75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저 대학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한국인의 식생활을 연구를 해서 한국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이 한 1,200여 가지가 지금 국제 특허가 돼 있고, 지금 800여 가지가 출원 중이다. 그러면 2,000여 가지인데, 아메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약 450여 가지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거의 한 제품에 국제 특허가 한 4가지씩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이제 회사에 이렇게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특허 한두 개 갖고도 회사가 평생 먹고 사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게 2,000여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 아메이 제품은 써보지 않으셔도 좋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는 이제 공신력 있게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메이의 본사 전경이에요. 여의도의 면적의 한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공장을 직접 갖고 있고요. 전 세계에 이제 그 뉴트리아이트 유기농 농장도 지금 4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 아메이가 좋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뭐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뭐 안 믿으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신용평가 자료예요. 그러니까 신용평가 자료는 왜 중요하냐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뭐 그 회사에 나가서 다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보통 결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무디스의 모회사인 이제 DNB의 자료인데요. 저기 보면 이제 OA1이라는 최고 등급이 나오는데, 순수 자본금이 5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에서 한 700억 원의 순수 자본금이 있는 회사고, 저 이제 A라는 거는 최고 등급을 뜻하고요. 1이라는 거는 부도난 확률이 1% 미만이다. 보통 이제 수학 통계에서는 100%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1%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망해도, 전쟁이 나도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빅테크라는 회사들은 이제 이미 다국적 기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한 나라 두 나라가 망해도 회사는 건재할 수 있는 이유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아메이가 현재는 한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가지시면 미국 아메이와는 다른 이제 한국 아메이를 하시는 거고, 아메이는 전 세계 100개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어디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시면 다국적 나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이코노미스트라는 중앙일보에서 나는 자료예요. 그 자료에서 아메이는 세계 300만 일자리를 선사했다. 그들은 도시를 일으켰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그 미시건주 에이다라는 도시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촌 도시였는데 이 두 창업자가 거기에 아메이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도시를 하나의 멋진 정말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300만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ABO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ABO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저 ABO로 활동하면서 이제 저도 저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메이가 나가 있는 나라들인데 뭐 쭉 해서 어느 나라에 나가 있느냐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진국에는 거의 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몇몇 나라들은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세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들은 아메리카 다 진출해 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포브스 선정에서 개인 기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상장하지 않은 개인 기업. 거기에서 아메리카 지금 몇이죠? 30인가요?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자료가 없네요. 그러니까 힐튼이라는 혹시 그 호텔, 힐튼 호텔 아시죠? 그런 경우도 지금 주식 상장을 안 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상장한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는 오해는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메이는 대표적으로 뉴트리라이트 건강식품, 아티스트리 화장품,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라 그래서 이제 구강 제품, 샴푸,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 몸에, 바디에 쓰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테크라 해서 공기청정기, 정수기, 그 다음에 조리 도구들이 있고요. 홈케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세제, 주방 세제, 빨래 세제, 이제 집을 쓸고 닦는 이런 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폰이라 해서 국내 제품들을 아메이가 위탁 판매를 해줘요. 위탁 판매라는 건 뭐냐면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판로가 없어서 그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중소기업들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아메이가 런칭을 해서 판로를 열어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 세계 판매 1위 뉴트리라이트 건강식품, 현재 이제 아티스트리가 전 세계 3위에서 5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3위 정도의 랭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유기농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가정용 전 세계 판매 1위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빨래 세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40년 전에 유엔으로부터 친환경 세제로 다 인증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물론이고 환경도 전혀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어떤 제품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전 제품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기는 해요.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준하는 제품들만 지금 런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시장들을 보면은 이제는 특수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눈 제품이다, 갱년기 제품, 그 다음에 치매 예방 제품 이런 식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러면은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거, 유산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약간은 그 기능성 제품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화장품 같은 경우도요. 카탈로그를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이후에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장품이 기초 제품서부터요, 색조까지 뭐 디바이스 제품들, 그 다음에 고기능성 제품들까지 모든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카탈로그를 펼쳐보셔도 아마 아메이에 있는 제품 라인을 못 따라올 정도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런 치약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다 써보셨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사실 여기 밑에 있는 로션도 다 써보셨을 텐데 저게 디자인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납작하고 빨간 뚜껑이라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아메이의 GNH 빨간 뚜껑 그러면 아토피에 너무 좋다 해서 워낙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용기가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보여드려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 정도의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세제부터 쭉 이제 빨래하는 세제들까지 정말 세제 종류도 많이 있죠.
그리고 공기청정기,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이런 제품들이 있고, 이제 국내 제품들도 보면 그냥 중소기업의 아무 제품들이나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써보시면 야, 이거 아메이가 만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고퀄리티의 제품들을 아메이가 런칭을 하고 있어요.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종갓집 김치가 아메이 라인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 드시는 종갓집 김치와는 원료부터 생산서부터 아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아메이 종갓집 김치를 드셔보셔야 종갓집 김치의 진짜 맛을 알 수 있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생활 속의 아메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B2C, C2C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이렇게 맺고, 계약 관계 맺는다면 별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써본 제품을 주변에 내가 아는 분들과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에어비앤비에 전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나와 연결이 됐다. 근데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 고유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회사와 다시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보통 우리가 방판하시는 분들, 이제 책이나 보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 아파서 쉬시고 이제 아이디가 삭제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안다고 제 주변 분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평생 만들어 놓은 건 평생 여러분 거였어요. 그래서 내 사업을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서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메이의 기본은요, 유통이에요, 유통. 자, 그 전에 유통을 보면 보통 우리가 공산품이라고 하는, 제가 쭉 말씀드렸던 치약 로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동네 마트나 요즘에 이제 할인점 가서 사시겠지만 90년대 이전은 거의 이제 동네 슈퍼에 가서 샀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총판 도매 소매라는 이런 다양한 유통들이 존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면 그 돈을 가지고 조그만 소매점을 하시면 평균 나이 70세, 80세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할인점, 홈쇼핑, 그 다음에 이제 TV 홈쇼핑으로 빠르게 지금 이제 20년 만에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홈쇼핑이다 이런 것도 개인이 하는 시대에서 이제 다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성장한 회사는 쿠팡이라는 제가 기사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쿠팡은 사실은 일본의 손정이라는 대단한 투자가가 엄청난 투자를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본력을 저희가 따라가면서 저 유통시장을 장악하기란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아메이는 1959년, 60년 전에 저 유통이라는 광고 시장을 저희한테 모두 내줬다는 거야. 자, 지금 어느 회사가 목을 내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일즈가 너무너무나 좀 중요한 시대인데 그 세일즈를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60년서부터 주고 광고와 유통의 마진을 저희한테 다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왜 써야 되느냐? 품질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야기해 보시면 안 써본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비즈니스 세미나를 들어갔을 때 아메이가 조사를 하면 우리끼리 짜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3자 기관에 아메이 제품 선호도를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한 자료를 예전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선호도가 86%가 나왔어요. 지금 어느 기업이 만든 공산품이 선호도가 제품이 좋다가 86%가 나오기는 저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도 86%를 차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독과점 수준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아메이가 독과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품의 품질이 그 정도로 월등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써봤다는 거는
가격이 뭐 쓸만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메이는 저 오른쪽에 보시면 90일 내에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세요? 90일 내에 반만 남겨 갖고 오면 회사는 100%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 제도는 뭐냐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14일 내에 갖고 오면 문제가 있을 시에 교환 환불이라는 그런 이제 문구가 보통 있죠. 근데 이 회사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주관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 다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파손됐거나 문제가 있는 거에 상관없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든 뭐 향기가 마음에 들지 않든 어떤 주관적인 것까지 다 만족시키겠다는 게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아서 쓰시면 아메이는 쓴 만큼에 대한 캐시백을 시키겠다는 거고, 그걸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서 쓰시면 이게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이 공유란 개념이 너무나 놀라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면 계속 공유를 해야 그런 것들이 내 사업으로 돈이 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인스타 이렇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누가 와서 팔로우를 늘고 좋아요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우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많이 공유가 되고 내 거를 찾아주는 게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미 60년 전에 아메이는 버즈라는 구정 광고를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저희한테 기회를 줬다는 거고요. 아메이에 여기 이제 보통 30%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놨지만 제조원가 40% 가져가고 소비자 회원가입하시면 30% 저렴하게 주고, 그러고도 남는 이 30% 보통 대기업이 가져가는 유통과 광고죠. 자, 그것들을 이제 30%를 소비자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다단계 방문 판매법이라는 법이 95년도에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준하면 매출액의 35%를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돌려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방판이든 뭐든 전부 다 35%에서 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는 더 많이 준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20만 PB라고 돼 있죠. 포인트예요. 그 정도를 쓰시면 이제 3%로 캐시백을 시킨다는 거고, 60만 PB는 6%에서 쭉 해서 1000만 PB는 21%까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맨 위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U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만 PB를 쓰시면 2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은 보너스는 제로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 내 20만 포인트를 충분히 바꿔 써보셨어요. 아메이 제품이 여러분이 카탈로그 오시면 1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20만 포인트가 되려면 이제 금액으로 한 3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6,000원이란 포인트가 보너스가 발생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저 밑에 보시면은 1.6을 곱하는데 저거는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그 상수예요. 저 상수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은 1.6이에요. 자, 그래서 20만 포인트 보너스를 받으신다. 그러면 실질적인 통장에는 1.6배에서 9,600원이 통장에 정확하게 다음 달 14일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메이가 재밌는 건 뭐냐면 저 맨 마지막 동그라미에서 U가 5만 원 쓰고 여러분들이 알린 세 분이 정말 나 아메이 써봤어, 너무 좋아, 그래서 직접 회원가입해서 5만 원씩 이렇게 네 분이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는 20만이 되고 6,000원의 보너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럼 저 5만 원, 저 보라색으로 쓴 분들은 억울할 것 같지만 아메이에 현재 130만 회원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보너스에 관심보다는 아메이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쓰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가 알려주셨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A, B 두 분한테 알리셨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제가 보통 이러면 이제 앞에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 그림에서 누가 제일 많이 보너스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저 아메이 옛날에 뭐 20년 전에 강의도 해본 적이 있다는 분들도 다 저 S라는 표현을 해요. 다 거짓말이죠. 해본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뭐 아메이 옛날에 해봤다,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말을 너무 믿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20만이에요. B도 20만이에요. 자, 아까 3% 6,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아메이는 그룹 매출로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 노력은 A, B까지 포함을 해서 60이 되는 거고요. 60이 되면 6%로 바뀌어요. 그럼 36,000원이 됐는데 저 60의 포인트에는 A, B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받은 보너스 6,000원, 6,000원, 12,000원을 뺀 24,000원이 이외에 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도 똑같습니다. S의 전체 매출액은 4사람이 썼기 때문에 80이고요. 120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이 6%예요. 자, 그러면 48,000원이고 그런데 나눠줘야죠. UAB가 24,000원, 6,000원, 6,000원 합이 36,000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빼고 나면 12,0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만 표시하면 U가 훨씬 보너스가 많죠. 왜냐하면 A, B라는 두 분한테 노력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해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 구조가 아주 합리적인 아메이 보너스 제도예요. 그걸 우리가 수입의 역전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아메이는 이제 다른 마케팅을 들어보셨던 분들이 요 플랜까지만 들으면 아메이는 2레그만 해도 돼요 라는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3레그 하셔도 되고요. 6레그 하셔도 되고요. 10레그, 20레그, 40레그, 100레그 그건 여러분들 자유세요. 그런데 6레그만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아메이 제품을 써보셨거나 쓰고 있는 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충분히 6명 정도는 있거든요. 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시간 속에서 제품을 써보시면서 개수를 늘려서 똑같이 20씩 썼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7명, 140만 매출이 되고요. 자, 그러면 9%가 되고, 그럼 12만 6천원이 캐시백 되는데, 요 연두색 분들만큼을 뺀 나머지가 여러분들 보너스가 돼요. 연두색은 20만에 3% 6천원이고요. 자, 그러면 6명이니까 3만 6천원, 그럼 12만 6천원에서 3만 6천원 빼면 9만원, 1.6배 물가상승 지수를 곱하면 14만 4천원의 보너스가 여러분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알리실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런데 제품이 좋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주변에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나 이런 것들 보시면 굳이 나한테 돈이 안 되는데도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재밌다고 꼭 보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타시는 차가 너무 좋으면 야, 다음에 찰 때 꼭 그 차 사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써보신 저 연두색 20만 써보신 분들이 4분씩 알려서 저렇게 네트워크가 커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말은 가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전달하시면 저게 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93만 원이 되고요. 전체는 이제 20만씩 썼다면 620이 되고 15% 93만 원이 되고 하위에는 5분이 썼으니까 100만 6% 6그룹 하면 36만 원이 되고 빼고 나면 이제 57만 원의 보너스가 만들어지고요. 1.6배 하면 90만 원 이상의 보너스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요거는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이제 2달 후 9월서부터는 새로 적용되는 보너스인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15%를 하는데 저 왼쪽 그림처럼 3명의 파트너를 만들고 저분들이 60만 이상을 쓰고 여러분들 전체 매출액이 400만 15%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받는 보너스의 30%를 추가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57만 원의 보너스가 발생을 했죠. 자, 30% 하면 17만 1,000원. 더하면 74만 1,000원의 보너스가 9월서부터는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가게 돼요. 아직 1.6배를 안 한 금액이에요. 저기다 1.6배를 하면 이제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보너스가 들어가겠죠. 자, 시간이 지나서 2명씩 더 알려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밑에서 자, 그러면 전체 매출액은 1,580이고 그러면 21% 해서 144만 6천 원의 보너스가 발생을 하고요. 밑에 하위에 260은 12%, 그래서 6그룹 계산을 하면 187만 2천 원이 나오고요. 빼고 나면 제가 잘못 계산해. 처음에 332만 8천 원이고 빼고 나면 144만 6천 원의 보너스가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이제 1.6배를 하면 200이 넘는 보너스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제도가 또 있어요. 1000에서 1500만 사이를 하면 현재 2%를 더 주고요. 1500을 하면 올해는 2%, 내년에는 이제 1%인데 현재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이 지금 1580이잖아요. 그럼 합쳐서 4%가 되기 때문에 4%를 더 줘요. 자,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그 4%까지 계산을 하면 실제 보너스는 300만 원이 넘는 보너스가 이제 통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은 수준이죠. 아마 저런 네트워크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만약에 지금 회원가입을 하셔도 1년에서 길면 한 3년 정도면은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연말 보너스는 아직 계산도 안 했어요. 오늘 이제 거기까지 계산을 하면 내용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계산을 할 건데요. 이렇게 1000만을 잘 해서 굴려가시면 연말 보너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현재는 이제 5천만 원이 넘는 보너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부업으로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키우면서 사이드 잡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보통 우리가 5천만 원 정도에 이르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보통 한 과장 월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서 3년 정도 열심히만 하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본 그 1000만을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연수익 5천대 이상 되는 저런 1000만 매출액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키워서 3그룹을 만들어내면 에메랄드, 6그룹 만들면 다이아몬드, 9그룹 만들면 수석 다이아몬드 해서 뭐 12그룹, 15그룹, 18그룹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키워서 여러분들 능력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는 이렇게 가고요. 수입은 핀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한 2배씩 이렇게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아메이 핀은 뭐 현재까지 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핀까지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40포인트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최고 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아마 한 80포인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100억대 수준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의 보너스는 거의 무한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보너스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 이제 인세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로열티 같은 수입을 가져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유언장을 써서 상속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시면 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여러분들 밑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서는 꾸준히 제품의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회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법적 상속자한테 상속이 되는 개념으로 내려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6이라는 걸 곱했죠. 물가 연동이 돼서 계속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더 20년, 30년 후가 되셔도 거기에 맞춰서 수입은 증가되는 방향으로 들어온다는 거고요. 수입에 무한대 소득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도 아메이가 한국 아메이 30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열심히 하시면 30년 전에 시작하신 분보다도 더 큰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요. 아메이가 나가 있는 어디에 진출하셔서도 국제 사업이 가능한 게 아메이입니다. 혹시 이 휴리스틱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논리적으로 어떤 걸 들으면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휴리스틱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직관 형태로 우리가 보통 결정을 내려요. 저도 처음에 아메이를 4개월 동안 알아볼 때 제가 뭔가 공부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계속 알아보면 내가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판가름이 나겠다 했는데 4개월을 알아봐도 이 비즈니스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리스틱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일단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시장을 우리가 머리로 조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에 맡겨놓으면 우리가 해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의 아메이는 일단은 시작을 해서 어차피 쓰는 거니까 해보는 거죠.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쓰는 형태만 바꾸시는 거고 좋은 제품 주변에 편하게 알려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만두셔도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휴리스틱 형태로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요령이 생기시고
방법이 생기시고 기술이 늘게 돼 있으세요.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넷 피플이라는 그룹인데 저희 이제 안병환 바운서님께서 30년 전서부터 이 비즈니스를 하셨고 지금 이제 자녀까지 이어서서 2세 사업으로 비즈니스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멋진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발전을 할 수 있으실 거고요. 어느 순간에 이 비즈니스의 매력에 빠지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요거는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에 들어와서 보통 50세까지 퇴직할 때까지 저런 왼쪽으로 쭉 내려가 보셔봐야 총 수입은 20억을 못 보시죠. 자, 근데 아메이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평생 할 수 있고요. 아메이를 23살에 시작을 해서 8살에 시작해서 조금씩 물론 직장생활 다니는 수입보다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이드 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늘려가다가 어느 정도 플래티늄 성취가 되면 비슷해지기 시작을 하고 에메랄드가 되면 수입이 역전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핀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만 갔다라고 해서 계산을 한 건데도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벌 수 있는 총 수입이 150억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메이 수입이 그냥 이렇게 돈 1, 200 벌자고 하는 그런 사업의 수준을 넘어간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그 CEO가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달라질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10년 동안 바뀌지 않는 건 뭘까? 그래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바뀌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뀌지 않는 그 무언가 그걸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마존이 취급하는 건 생필품이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취급하면서 지금 전 세계 탑클래스의 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메이가 취급하는 제품은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써야만 하는 그런 제품들. 자, 이런 제품들 가지고 고퀄리티의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100세, 2세들까지 이 비즈니스를 물려주셔도 이 비즈니스는 그때까지도 건재하게 살아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자신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